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자, 무려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건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영상으로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Trilateral cooperation, in my view, is essential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 includ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remain deeply concerned that DPRK's continued escalatory ballistic missiles and tests and potential to conduct a nuclear test.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크게 상하면서 한미일의 협력 뒷면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약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삼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に対する日米および米韓による迅速な対応を高く評価いたします。核実験が行われた場合にも共同訓練を含め日米韓で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계속 해왔었죠. 이번에 스페인에 가서도 이 도어 스태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지금 4년 9개월 만에 열리잖아요. 이 대북 공조 강화를 위해서 일본과 미국에 좀 어떤 제안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건 뭐 오늘 아니더라도 한미일 간에 이런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고, 오늘 또 다른 얘기들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보 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북 문제야말로 한국, 미국, 일본이 똘똘 뭉쳐도 해결하기 참 어려운 그런 과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 3국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북 관계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는 본인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협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핵을 가지게 되면 동북아의 안보에 지형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네.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고, 미국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3국의 공조체제는 비핵화해서 더 강하게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네.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북한이 또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첫 반응은 원색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어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칭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나토의 검은 손을 잡음으로써 장기적인 안보 불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남한의 현 집권 세력이 나토의 총알바지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비난도 내비쳤습니다. 자, 북한의 이런 반응, 글쎄요, 우방국인 중국의 시각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북한으로서는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 동맹체잖아요.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적 동맹체인데, 군사적 동맹체와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누고 함께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상황이 이제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반대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반대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없이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중국과 러시아잖아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이 더 그 안보 동맹을 강화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공동체를 강화하고 군사적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안보력을 갖춰야 되지만 그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잘 설득해서 비핵화와 동북아 전체에 어떤 이익을 주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죠.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 동안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대면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첫 인상 어떻게 느꼈을까요? 지금 이번 순방 계기로 사실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는 처음으로 대면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만났고 오늘도 많은 회의에서 만나실 네. 텐데 좀 첫인상 어떠셨고 한일 관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받은 인상은 우리 기시다 총리와 한일의 현안들을 풀어가고 또 양국의 그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정상은요,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때 기시다 총리가 먼저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에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에 양국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물꼬를 트지 못했던 일본과의 관계,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한일 관계가 매우 경색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새 정부 출범했고 기시다 총리도 새로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기가 참 좋은 상황인데 다음 달에 일본의 그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사정은 있었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부응을 해서 네. 우리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윤 대통령이 직접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네.